계절마다 아름다운 자연과 오랜 역사와 전통이 고스란히 깃든 석파정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해설의 순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지도의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원하시는 공간의 해설을 듣고 싶으신 경우 하단에 표기되어 있는 타임라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파정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6호로 지정된 문화재이자 흥성대원군의 별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석파는 돌석자에 언덕 파자를 썼는데요. 인왕산의 웅장한 바위 능선과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 석조물에서 따온 것으로 흥성대원군이 이곳을 소유하게 된 그날 자신의 호로 지은 이름입니다. 또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이 공간에 집 정자를 붙여 석파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주변을 한번 천천히 둘러보시겠어요? 석파정은 북악산과 북한산을 마주하고 인왕산의 북동쪽 아랫자락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세 개의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풍수 지리적으로도 뛰어난 명당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뚜렷한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석파정의 정원에는 다양한 빛깔들이 고요히 번져 있습니다. 붉은 향기를 머금은 홍매화, 노란 별처럼 피어난 산수유, 400년 세월을 품은 모가나무, 은은한 향이 백리까지 퍼진다 하는 백리향까지 자연의 향기와 색이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계절의 아름다움을 조용히 펼쳐 보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석파정 한 바퀴 걸으면서 석파정의 풍경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수울려남 각자. 미술관에서 야외공원으로 들어서면 한자가 새겨진 거대한 바위가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인왕산에서 흘러내린 바위 위에는 소수울려남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소수울려는 물을 머금고 구름이 발을 들이운다 라는 뜻으로 석파정이 지닌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시적으로 표현한 문장입니다. 그 옆에는 소수울려남 한수옹서증 우인정이시 신축세야 라는 긴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이 뜻은 한수옹이 그의 친구 정이에게 신축년에 글을 써주다 라는 뜻인데요. 한수옹과 정이는 숙종 때 문신으로 본래 이름은 권상하, 조정만입니다. 이 새긴 글자를 통해 18세기 초 혹은 그 이전부터 이곳에서 별서가 조성되어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통일 신라시대 3층 석탑. 이제 바위 너머로 보이는 석탑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9세기 통일 신라시대 만들어진 3층 석탑인데요. 2층의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쌓아 올린 전형적인 통일 신라시대 석탑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화려한 장식성은 없지만 완만한 경사와 부드러운 곡선에서 단아하고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석탑은 경주 인근의 개인 소유 경작지에서 발견된 뒤 현재의 모습으로 조립되었고 2012년 미술관 개관과 함께 지금의 위치로 옮겨져 석파정의 경관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별채. 이제 뒤쪽의 산책로를 따라 별채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작은 총문을 지나 별채에 들어갑니다. 마루에 앉아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석파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석파정이 위치한 자암문박 일대는 예로부터 경관이 빼어나기로 유명했는데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높은 건물도 없었을 테니 한양의 모습이 한눈에 더 잘 보였을 것입니다. 흥성대원군이 석파정을 얻게 된 이야기에는 흥미로운 일화가 전해집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은 석파정을 흥성대원군의 별서로만 알고 있지만 흥성대원군의 소유 전 이곳은 철종 때 영의정으로 지낸 김은근의 소유였습니다. 본래 김은근의 별서였던 이곳이 어떻게 흥성대원군의 소유로 바뀌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한양의 세도가들 사이에서는 도성 근처에 경치가 좋은 별서를 소유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저희 미술관을 통해 석파정에 처음 발을 딛고 눈앞에 펼쳐진 경치를 보며 우와 하며 감탄을 자아내셨던 것처럼 흥성대원군 역시 이곳의 빼어난 경치와 아름다운 경관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흥성대원군은 김은근을 찾아가 석파정을 자신에게 팔아줄 것을 청하지만 김은근은 이 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거절을 받은 흥성대원군은 포기하지 않고 그 소유권을 가져오기 위한 계략을 생각해내는데요. 아들인 고종과 함께 꽃놀이를 하려고 하는데 석파정을 하루만 빌려달라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당시 한양에서는 이러한 별서를 가진 양반들 사이에서는 이와 같은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승낙하는 관습이 있었고, 또 왕인 고종의 방문이란 점에서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마지못해 대원군에게 석파정을 빌려주었고, 부자는 이곳에 와 하룻밤 머물다 다시 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보낸 하룻밤으로 이곳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당시 국법에 따르면 왕께서 하루를 지내신 곳은 신성으로 분류되어 나라의 소속의 재산으로 기속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곳 별채가 고종과 대원군이 하룻밤을 머물고 간 바로 그 터입니다. 이제 우측으로 이동하여 작은 쪽문을 통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는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로가 마련되어 있으며 좌측으로는 큰 노송이 있는 공원의 중앙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천세송. 돌계단을 통해 내려오면 사랑채와 큰 노송이 보입니다. 이 노송 주변의 벤치에 앉아보세요. 건축물 하나로도 그 역사적인 흐름을 알 수 있듯이 석파정에서는 자연물로도 역사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앉아 계신 곳 위를 바라보시겠어요? 우람한 소나무의 줄기가 얽히고 설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소나무의 나이를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이 나무의 이름은 천년을 바라보는 소나무라는 뜻을 가진 천세송이며 수령은 650년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천세송은 서울특별시 지정보호수 제60호이며 석파정과 그 역사를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거북바위. 여러분 뒤편에 새김 글자가 있는 큰 바위가 보이시나요? 바위에는 삼계동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삼계동이란 세 개의 시냇물이 이곳에서 만난다 라는 의미이며 돌에 새겨진 글체는 당대 철종의 글자를 각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잠시 두세 발자국 뒤로 물러서 바위를 한번 올려다보세요. 어떤 동물의 모양이 보이시나요? 거북이의 모양이 보이실 텐데요. 이 바위를 거북바위라고도 불립니다. 조선시대 관리들의 관복에는 문과는 하글, 무과는 호랑이 같은 짐승을 사용했는데 흥성대원군의 흉배에는 특별하게 거북이 문양이 수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거북이는 예로부터 장수와 지혜의 상징이었는데요. 흥성대원군의 권위와 위상 또한 잘 나타내어 줍니다. 유수성중 관풍루. 노송을 지나면 숲속으로 산책로가 보입니다. 이 길을 따라 위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잠시 후 한 정자가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잠시 정자에 앉아 사방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경치와 풍류를 느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정자 뒤쪽으로는 인왕산의 웅장한 기운이 흐르고 계곡을 타고 흐르는 물소리는 선율처럼 들립니다. 이 정자는 유수성중 관풍루라는 긴 이름으로 지어졌는데요.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단풍을 바라보는 정자라는 뜻입니다. 이 정자는 다소 이국적인 느낌이 듭니다. 바닥을 나무로 마감하는 한국 전통 방식과는 달리 바닥이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 전통 문양이나 기와 대신 동판으로 지붕이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 정자는 청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조선에 보낸 선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흥성대원군은 이 정자에서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시를 쓰거나 난을 치는 등 예술 활동을 즐겨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둥 사이로 보이는 바위, 나무, 계곡이 만드는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보시고요. 계절감 넘치는 빛과 색이 입힌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럭바위. 이제 산책로를 통해 조금 더 올라가 너럭바위터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살짝 가파른 경사이지만 걸어서 1분도 안 걸려 도착하실 수 있답니다. 자, 크기가 가늠할 수 없는 만큼의 거대한 규모의 바위가 보이는데요. 인왕산의 일부가 튀어나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평평하고 너른 바위라는 뜻으로 너럭바위라고 불리기도 하고 정면으로 봤을 때는 코끼리 형상을 닮았다고 하여 코끼리바위라고도 불립니다. 이 바위에는 여러 전설들이 구전되어 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아이가 없던 노부부가 기도를 하여 등남을 했다거나 아들의 시험 합격을 위해 기도하여 아들이 출세길에 들어섰다 라는 여러 전설들이 내려오는 바위입니다. 그래서 이 바위를 소원바위라고도 불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위에 손을 대고 소원을 빌어보며 좋은 기운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웅장한 바위 주변으로 넓은 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은근이 살 적에는 이곳에 큰 연못이 있어서 자연과 함께 풍류를 즐기는 공간으로 장치나 연회 장소 등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흥성대원군은 이 연못을 메어 사병을 훈련하는 터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석파정 야외공원을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문화재를 통해 역사를 만나고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자연을 느끼다 보면 어느새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은데요. 저희 서울미술관이 자랑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경내를 크게 한 바퀴 걸어볼 수 있도록 조성된 둘레길입니다.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음악과 함께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시며 석파정이 주는 편안한 여유와 쉼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벚꽃이 흐드러지는 봄날, 또 알록달록한 꽃들이 가득한 초여름, 숲이 우거져 녹음이 짙어지는 여름, 오색빛깔과 형형색색의 단풍이 가득한 가을, 눈 쌓인 설경의 겨울에 이르기까지 계절이 바뀔 때마다 꼭 한번 찾아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